저 때문에.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전수미 변호사님,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세 분이 계시니까 와,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빛이 나죠. 네.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뜨겠네 이거. 어디로? 네, 어디가 눈이 계신 거예요 지금? 빛의 주체를 정확하게. 지금 왼눈이 안 떠지는데 이거 큰일이네. 이상한데 너무 안돼 왼쪽이부터 여기잖아. 네. 눈 똑바로 뜨는 건 뭐야? 저희가 눈부시지 않나요? 빨리. 저는 이제 그 이동학 전 최고위원한테 눈이 지금 부셔가지고.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반사광이 절로 가는구만. 네, 100만 구독자 저희 갑자기 1000명 달성했습니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패널들 덕분에 100만 구독자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만세!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못 따라가고 계셔. 아니 텐션이 정말 하이 텐션인데 이거 어떡하죠? 영희님께서 박영식 에디터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박영식 이름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그렇지. 남자가 인싸. 그렇죠. 요즘은 잘생긴 남자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동학 최고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이름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읽으세요. 네. 두 남자의 경쟁 속에 저는 편하게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건희 특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모조품이 발견된 곳이죠. 오빠 김진호 씨 오늘 이제 포렌식 조사를 위해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요구에 일단 지금까지 거부했었는데 출석해서 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디터님. 안 했겠죠. 예,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 그리고 이 운명을 같이 했던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 모두 다 이 실제 휴대폰이라는 이 디지털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소극적으로 수사에 응했던 바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김건희 오빠의 입을 열기 위해서 다양한 수사 기법들을 좀 동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관련된 혐의를 자신이 모두 다 덮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그때쯤 정신이 번쩍 들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를 해주거나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일단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하나 다른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출한 아이폰이 깡통폰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12월 어간에 휴대폰을 바꾼 바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받다가 도중에 이제 협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진우의 경우에는 워낙에 전격적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에 실제 이 비밀번호를 알려줄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협조를 해주는 그런 스탠스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들고 아마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검의 영역이 되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방에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와 귀금속,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는데 처음에 이 가방의 비번도 얘기를 안 하다가 이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제 2번째 소환인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오늘 좀 알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낼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는 핸드폰 같거든요. 왜냐하면 장모님 집에 숨겨놨던 그 가방 안에서 나온 휴대폰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어쨌든 다 숨겨놓았던 것인데 이 휴대폰도 뭔가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윤석열 매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형이고 누나가 집권을 해가지고 사실상 가족 사업으로 양평 고속도로 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리고 초창기 기억을 해보시면 김건희 팬클럽 그 카페를 지금 오빠가 뭔가 그 안에다가 사진 같은 거 풀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적들이 많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뭔가 오빠가 쓱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을 것 같다. 근데 그거에 관한 내용이 요 휴대폰에 들어있지 않을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겠죠.
아니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만약에 이렇게 비번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김진우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이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협박할 수 있을까요? 항상 검사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원래 징역 10년인데 좀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주고 얘기하면은 한 2년에서 3년 그리고 너 집행유예 좀 나오게 해줄게. 5년 이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좋게 가자라고 해서 변호사님 네. 7년이면 혹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7년이면 그렇게까지 줄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검사들이 딜을 되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별건 수사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의 법 기술자잖아요. 한동훈이 휴대폰 비밀번호 안 알려준 그 명목이 뭐였냐? 나는 별건 수사 싫다. 왜냐 누구보다 잘 이게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주는 순간 이게 별건 수사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거 한동안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밀번호 그렇게 거창하게 걸어놓고 안 알려줬는데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지메일. 미국 구글 본사에서 협조를 안 해줘요. 오픈하려고 해도. 두 번째는 바로 아이폰. 그렇죠. 아이폰도 굉장히 여기가 포렌식이고 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비밀번호 걸어 놓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김건희 오빠의 휴대폰이 어떤 폰이냐 그것도 갈리지만 휴대폰 비밀번호 어떻게 설정했냐 그것도 갈릴 것 같아요. 그게 협조 여부이고 별건 수사를 왜 두려워하냐 딱 하나예요. 포렌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모든 문자와 기록이 남아있는 거를 특정 단어들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 그 특정 단어에 걸리는 모든 문자, 음성 메모, 뭐 기록이 다 나오거든 휴대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이 휴대폰이 보물 창고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지. 이 보물 창고를 열었다가는 이제 뭐 본인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일가 뭐 구족이 완전 멸할 정도의 정보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분명히 안 알려주려고 할 거다. 하지만 이게 휴대폰의 어떠한 연도 언제 구매했고 몇 년 연도가 됐냐, 비밀번호가 어느 정도까지 가해졌냐에 따라서 이거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아이폰이 아니라 S 기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랬으면 들어요. 좋겠죠. 저도 그럽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풀기가 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아니면 이렇게 검사 특검보의 특검에 딜에 좀 이렇게 내가 좀 많이 넘어왔으면 줄여. 좋겠고. 야, 너 혼자 죽을 수 없잖아. 너 이렇게 뒤집어 쓰고 죽을 예. 거야. 내가 이렇게 딜 해주면 괜찮은데 집행유예 빠져나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좀 잘 우리 해보자라고 분명히 딜을 시도할 수 있죠. 네, 이 김진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사안들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완전 초측근이니까. 근데 28일 이제 소환 조사에서는 현금 다발은 내 건데 이후한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귀금속은 내 게 아니야. 근데 여기에 약간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1억 2천에 다발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이제 뭐 저희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피의자들이 이 뭐랄까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경우는 본인 거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현금이라고 하니까 모두 다 수상한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억 2천을 집에다 쌓아놓은 사람은 없죠. 근데 다만 여기 이후한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발견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도 출처를 모르거나 김건희 쪽에서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김건희 일가가 돌려받은 뭐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 이거에 대한 출처를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현금만 본인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아마도 ESIND의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최은순과 이 김진우가 함께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 부동산 회사라고 불리는 그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온요양원의 경우에도 사실 김진우가 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소득과 관련된 것은 자기가 증빙 가능하거나 출처를 밝혀도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맡아달라고 했거나 이것이 이제 뇌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입을 못 여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럼 김진우가 그런 법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미리 이거는 변호사라든지 법적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분명하네요, 그거는. 당연하겠죠. 네. 저는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일단 돈 앞에서 이제 가족이고 뭐고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현금으로 바로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거라고 하면. 예. 이럴 때 내 걸로 챙긴다. 예, 물론 증빙도 해야 되겠지만 예, 이런 것은 왜 나머지 것들은 뭔가 연루되면 자기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거나 혹은 이 수사기관에 불려가가지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재밌다. 예, 현금은 약간 내가 망신만 조금 당하면 이거 살짝 증빙만 하면 이건 바로 내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보고 일단은 이게 장모님 집에 사실 숨겼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이건 내부자들로부터 이 증언들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 집에 많이 드나든다. 그리고 이 측근들이 거기에다가 뭔가를 숨기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특검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전 이 1억조차도 실제로는 뭔가 좀 냄새가 나는 돈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옛날에 관봉 들어가 있는 네. 건진법사 네. 네, 이런 분들 이상민 전 장관도 네.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이런 현금 다발이 이렇게 1억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규모로는 혹시 있을 수도 있다 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1억이 넘어간다? 야, 이거 1, 2천만 원도 사실은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억이다. 이러면은 뭔가 하여튼 좀 구리죠. 네. 수상한 돈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 돈을. 그렇죠. 네. 여기서 의견이 조금 갈리셨는데 아니 변호사님 갈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1억 2천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소득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거나 실제 모텔 사업을 물려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김진우가 최은순에게 이제 모텔 사업을 물려받거나 이제 다양한 회사들을 실제 물려받는 과정에서 생긴 현금 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탈세범이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결국에는 인마이 포켓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돈은 혹시 모를 이제 비리와 관련된 돈인데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돈이라고 하는 거다. 이걸로 그럼 귀결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본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도 형량이 늘어날 텐데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일단 출처를 밝혀야 될 의무가 생길 것이고 그 출처를 밝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김우진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귀금속이랑 목걸이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방의 비밀번호를 한동안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오후 늦게서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들 부자들이 이제 본인의 그 투자나 현금 전체 실자산을 숨기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금 다발로 두는 거예요. 이거 달러로 이제 가지고 금이나 기축통화로 달러나 엔화나 그런 것들로 바꿔 놓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현금 추적은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림이나 어떠한 귀중품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건희 컬렉션도 있었지만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부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 그래서 여기 이후왕 화백 그림도 나온 이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의 가치를 이제 그림으로 치환시켜서 그거를 훨씬 더 재산 신고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걸이도 지금 진품 압수했던 게 가짜 모조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 씨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본인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게 압수했다면 그러면 진품과 모조품을 본인이 바꿔치기 한 그런 대상자로서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역할들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거 계속 파고 있는 게 탈세라던가 집안 전체 사업에 대한 거 그런 거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키이기 때문에 이 핵심 키를 잡으려는 게 특검의 전략인 것 같아요. 아까 이 최고님이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이 약간 이 김건희 일가라든지 윤석열의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특검이 여기에 뭔가 힌트를 찾으려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에디터님?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동생의 장모에게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예측이 어려운데 아까 이제 이동학 최고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정보를 얻어내는 루트가 김건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쪽에서 정보가 나온 거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수사가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김진우의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나 여타 다른 그 물건들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앞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이제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뇌물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뭐 특가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뭐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부정하게 획득한 범죄 수익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환수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 2천에 대한 부분은 뭐 실제 탈세라고 하더라도 일부 뱉어내면 자기께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추징당하거나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목들도 우리가 한번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 환수 조치 안 당하려고 1억 2천만 원 본인 거라고 했네. 딱 정리가 되네. 뭐 그렇죠. 이제 과거에 뭐 이제 대우 회장이었나? 뭐 그리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런 부정한 수익들은 이제 환수 조치를 당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은 케이스로 적용 가능하겠죠. 그 다 환수돼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에 태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게 범죄 수익을 이제 차명으로 은닉을 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처벌이 가능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인 수익이 아니더라도 이걸 이제 예, 인정하는 순간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네. 최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도 이게 어쨌든 앞뒤가 지금 다 구린 거 아니에요. 계속 네. 증언이 달라졌잖아요. 대통령실은 뭐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데 정말 모든 국민들을 다 속이기 위한 메시지를 그동안 3년 동안 너무 많이 내왔잖아요. 이 목걸이 건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 근데 나중에 모조품이다. 근데 이거 오빠한테 선물을 자기가 줬고 이걸 다시 빌린 거다. 그러니까 앞뒤 정황을 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 네. 모작을 그걸 사가지고 오빠 부인에게 선물을 하고 그걸 다시 빌린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작이라는 것도 이것도 변호사님 설명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지적재산권인가요? 뭐 하여튼 네. 이게 짝퉁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세계 무대에서 그걸 세계 무대에 가지고 나가는데 그거를 불법으로 만들어진 그 제품을 몇백만 원 주고 사가지고 나간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어젠가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이 목걸이를 차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회의를 했다는 그랬다면서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럼 가짜를 차고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진짜를 차고 나갔을 때 제사신고를 안 한 게 문제가 되는 거냐,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가 다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너무 이거 짜치다. 말씀 좀 그러니까 드립니다. 최고님 방금 말씀하신 네. 게 뭐냐면 나토 회의에 김건희가 방클리프 앞에 그 목걸이 차고 나가려고 하니까 대통령실 측에서 이거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김건희가 내가 알아서 할게.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건희인 줄 알았어요. 네.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잘했죠. 네. 대표님. 알아서 했으니 책임도 저 지시는 걸로.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특검에 가셔야 돼요. 네. 아니 변호사님한테 이거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의 장모 집까지 압수수색을 허가했다는 건 특검이 이제 요청한 어떤 그 목록의 합리성이나 그 증거의 그 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미 영장이 그 나올 때 발부될 때는 이유가 굉장히 명백해야 되는데 그 장소적 범위도 되게 장모 집이면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결국엔 그거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이라던가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를 해서 판사한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장모 집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입증 책임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다고 압수수색했다고 내주시면 되고, 근데 무엇보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앞에 박영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수익을 은닉한 죄, 그러니까 징역 5년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범죄 수익을 뇌물이라던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강제집행, 본인이 탈세의 목적이라던가 이제 전체 수익에 대한 은폐로서 했다면 그 강제집행 면탈죄로서 징역 3년이나 1,000만 원 이하 징역.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당사자 동생 입장에서는 김건희와 공범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제 증거 인멸죄가 갈려요. 이거 장모집에 숨긴 건 맞으니까. 그러면 증거 인멸은 사실은 당사자가 공범이 김건희가 공범이 아니라면 증거 인멸죄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친족에는 면제가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친족은. 근데 이게 공범이라면 같이 이제 처벌을 받는 특성들, 세 가지 범죄가 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명태균 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일단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신의 8년을 모두 제출했다. 이미 제출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뭔가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일단은 명태균이 과거에 조사를 받았던 수사기관은 윤석열의 검찰입니다. 윤석열의 검찰 하에서 명태균이 수사를 받으면서 뭐 많은 것들을 제출했고 실제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검찰이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은 뭐 검찰 그때 당시에 검찰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부부를 직접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를 뭐 창원지검도 알고 있고 이 수사를 넘겨받은 중앙지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일단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뭐 뇌물 공여 혐의라든지 그러니까 즉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증거가 모두 다 확보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정치인들의 새로운 진술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진술과 명태균 당시에 이걸 이제 범죄의 고리, 범죄의 단서들을 하나하나 퍼즐 맞추기 하듯이 대조해보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을 통해 공천 개입을 시도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특검이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의 대가성 여부도 당연히 뭐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예. 명태균이 이걸 주고 뭐 여론조사를 넘겨주고 김영선 공천을 따냈다라는 거는 뭐 모르진 않는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입을 열면 이 둘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소환 조사에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김건희 특검이 바쁩니다. 또 하나 한 게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그러니까 통일교의 2인자였어요. 이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망 우려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미 막 이제 핵심 증거들은 다 인멸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걸 텐데 이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어떤 걸 이제 얻어내야 될까요? 이제 권성동 의원이 계속 그러니까 거론이 그게 되고 있습니다. 터졌더라고요. 특히 녹취 나온 건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좀 오갔다라고 하는 그 녹취 속에서 권성동 의원이 나오고 그러한 정황을 또 꿰맞춰 보니 왜 그런가 보니 후보 시절 때부터 뭔가 일정을 무리하게 틀어가지고 통일교 행사에 가게 하고 또 통일교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통일교는 실제로 지금 김건희 뭐 이런 분들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여러 로비 채널을 만들어 놓고 네. 수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지금 권성동 의원이고 실제로 지금 1, 2억 원 정도 되는 이 정치 자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숨겨서 받았던 그런 정황 자체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속 기소가 된 거고 권성동 의원은 머지않아 지금 특검에 소환 조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나오겠죠. 지금 안 나오나요? 검사 출신들이 특유의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이랑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요. 안 나간다. 그리고 3번 영장 계속 발부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그럼 그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모양새.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전환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는 권성동 의원이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만약에 수억 원대를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면 네,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혐의가 굉장히 중하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성동 의원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특검이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본에서 자민당 의원들 통일교 관련한 수사 모델을 참고하시면 그 통일교 했던 패턴이 일본과 한국이 너무 똑같거든요. 예. 일본 두 가지예요. 선거를 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돈이 드는 거는 선거 운동원들인데 그 운동원을 무료로 다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금도 정치 자금을 제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에 로비 입찰하게 하고 그다음 통일교에게 특혜를 주게 했던 게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관련된 그 아베파가 모두 다 이제 그 제거가 됐거든요. 똑같이 권성동도 그런 유혹을 정치인으로서 유혹을 어기기 쉽진 않았겠죠. 특히 그 당원 명부는요 장당 그 명수당 다 돈이 돼요. 한 명 한 명. 그렇기 때문에 왜냐 당원을 하려면 당원비를 권리당원 당원비까지 다 내야 하잖아요. 이 비용까지 다 감당을 하면서 해줄 테니 너는 뭐 해줄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 당원들을 확보로 특히 통일교나 신천지 특징이 있죠. 행동해요.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직접적으로 다들 전화 오면 뭐야 하면서 끊어버리지만 여기는 다 100이면 100 투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교의 조직력, 행동력을 이용해서 권성동이 국민의힘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선에 대한 기반을 모두 다 확보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는 특검의 시간이고 권성동이 이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았던 그 대가에 대한 이제 부정한 국가의 질서를 허트러뜨리고 당의 질서를 허트러뜨리고 정치와 종교를 결탁하게 했던 그 모든 거에 대한 본인이 대가를 받으셔야 될 시간이다. 이제는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자체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도 이건 개인 일탈이라고 하지만 통일부 자체에서 이미 압수수색 당한 것들 영수증이나 모든 자료들이 통일부가 집단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이미 다 보여주고 있고 그게 모든 화살을 지금 권성동을 향해 가고 있고 윤석열이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라고 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